자, 오늘의 5위와 6위입니다. 지금부터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예. 재판관 가운데 몇 명이 지금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명이 반대를 하면, 반대죠. 예, 반대죠. 3명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인용이 6명이 찬성을 하면은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1명만 더, 2명이 아니고 3명부터가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반, 과반 이상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일단 6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인용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기각이 되려면 3명의 재판관만 손을 들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된 다음에 며칠 정도 있다가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왔던 거죠. 네. 업무가 복귀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떠냐 하면요. 네. 자, 그때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이다. 얘기가 네. 나오자마자 바로 복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도 되기 전에 네. 복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하.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청와대 대변인의 명의로 바로 입장을 냈고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 청와대 수석들을 모아가지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안 보고까지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오찬 자리는 쉽게 말해서 축하 파티 자리의 기분과 분위기를 냈겠군요. 네. 자, 그러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훌륭했습니다. 대통령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굳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그 업무 복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과 오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동안 밀렸던 국정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을 했던 것으로 네.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인용이든 기각이든 일단 결정이 되면 헌재 결정 이후에 직접 나서서 혹시 입장을 밝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선거만 해도 네. 자신이 이제 압승을 하느냐 아니면 그 낙마를 하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정도의 가능성을 예비해서 그 연설문 같은 것을 준비해 둡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도 이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건을 대비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대비한 연설문 같은 것을 충분히 입장 발표문 같은 것을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동안 이런 일을 덮어두고 어떻게 하자든가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본인이 직접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국민 앞에 직접 서는 거를 이번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굉장히 꺼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찰 수사도 피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용이 되면 또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기보다는 뭐 측근이나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박 기자님의 그런 그 입장을, 그 말씀을 좀 더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 기각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이든 아니면 대신이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각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각 중에서도 만약에 5명의 헌법재판관은 이제 탄핵의 의견이었다라고 한다면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이지만 재판관 중에 그 과반수는 사실 탄핵 의견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표하겠느냐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지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가 볼 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은 위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기각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6명 이상이 그런 그 입장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내용을 좀 잘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몇 차례 국민 앞에 섰습니다만 설 때마다 새로운 논란이 일었고 말이 바뀌었느냐 거짓말이다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론이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져서 나라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네. 이런 것 문제들을 좀 화합을 해야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추동해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기거나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업무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도 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검찰이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재가동해서 열심히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에 관련된 죄가 아니면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석상 강제 수사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조해서 대통령이 응해서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에 의해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검찰이 강력한 그런 조사 내지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내일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운명 내일 오전 11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느껴지는 이 긴장감 모두가 다들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순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